염승환 이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낙관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 또 우리 이청환 교수님도 유럽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상해 지수도 그렇고 30% 이상 지금 저점에서부터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데드캣 바운스처럼 죽어서 그냥 쭉 가는 상태다. 이거를 결국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말씀은 기업 실적을 미리 예상을 하고 또 미 연준이 긴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이 추세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도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물론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한번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변호라고 할까요? 변론이라 할까요? 어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나는 이래서 조금 더 본다. 그리고 우리 이창환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염승환 이사님부터. 이제 개인 투자분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주식 투자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자. 주식은 대응이다. 근데 이게 또 맞을 때도 있는데 네. 대부분 한국 증시는 좀 약간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측을 안 하고 투자하기 힘들어요.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보면 내년 올해 2분기까지 안 좋거든요. 그 현실만 보면 주가 올라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주가가 지금 벌써 저점이 5만 1,000원이었죠. 20%나 올라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경기 회복, 요걸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건데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싸냐 비싸냐를 보자 이거죠. 근데 삼성전자 PBR 지표로 보면 1.1배예요 아직도. 네. 역사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워낙 이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으니까 자산이 쌓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 0.9배 정도니까 올해 연말 되면 저희 당사에서는 저희 이제 이베스트 리서치에서는 2,852 PBR 한 배가 돼요. 네. 그럼 지금 0.8배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우리가 적 잡을 건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뭐 다 적 잡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뭐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위축돼 있었습니까?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모든 언론이 다 네, 근데 이야기하죠.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건 분명히 누구도 뭐 인정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그런 가운데 비싸다면 저도 좀 보수적으로 볼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좀 밸류에이션이 싸다. 네, 이렇게 PBR을 강조해 주셨어요. PBR이 아직 0.9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 정도 조금 넘는다. 김한진 박사님, PBR의 중요성과 함께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주가 지수를 전망한다는 것은 뭐 정말 어려운 일이고 좀 어찌 보면 무의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기업별로 접근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격이 착해졌어요. 네, 착한 종목이 착해졌다. 맞습니다. 네. 네, 우량주도 착해졌고 또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뛰었던 밈 주식, 뭐 이런 주식들도 PR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착해진 종목을 보면 지수 자체의 하방 위험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네. 뭐 갑자기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 패닉셀링이 나온다든지 네. 또 뭐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뭐 나쁜 이벤트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뭐 그거는 항상 주식시장의 생리니까요. 네. 그런 정도는 인정하는데 정말 조금 주식시장이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적인 반등의 어쨌든 터닝 포인트를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진 계속 베어마켓 랠리에 중간중간 반등을 했지만 네. 계속 지수의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국면은 이제 종식됐고 네. 이제부터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냐.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상반기에 그 검증 과정이, 네. 그 테스트 과정이 남아 있다. 뭐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어쨌든 경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상반기가 이번 경기 하강 국면에서 가장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가 가장 많이 빠지는 좀 급격한 경기 후퇴기라고 봅니다. 네. 이 경기 후퇴기에 특히 오는 2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 줄까.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기업을 전부 다 종합한 코스피 혹은 뭐 S&P 500 이 지수로 봤을 때는 추세성보다는 박스권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앞으로 이어지는 경기 위험이라든지 경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른 파생 위험은
좀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런 위험은 아니고 저가에 매수하는 위험인 것만은 뭐 지금 염 이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아직까지 주가의 저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라이브 캣처럼 빵 네. 토끼처럼 껑충 뛰지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창환 교수님 정리를 해주시죠. 두 분의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늘 보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 거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예.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걸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오늘 한국은행 총재님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창용 총재가 하는 얘기가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니고 결국은 누구나 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스 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나 통화 정책이 변화한다는 거죠.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오히려 금리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더 복잡하게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수의 저점은 봤나? 그건 봤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리. 왜냐하면 아마 그게 작년 10월 그 정도에 보았던 저점이 네. 아마 이번 랠리의 저점일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시장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무지하게 나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지하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시장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먼저 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보면 코로나 터지고 불과 한 달만 조정받고 그다음에 계속 올랐단 말이죠. 네. 납득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데이터도 안 좋았고 네. 실적도 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갔더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랬구나 하고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승장이 예를 들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또는 코로나 이후에 강세장으로의 전환이냐?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강한 모습들은 네. 우리 염 이사님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가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 밸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라갈 때 이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 하는 성장성을 보려고 하면 PER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올라갈 때 보면 PER이나 아니면 매출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주가가 빠질 때에는 도대체 얼마까지 빠질 거야?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의 북밸류는 견뎌야 되지 않아? 하는 측면에서 많이 빠진 것들이 지금 되돌리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다른 거는 뭐냐면 결국은 유동성의 공급이 있어야 네. 시장에 버블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2008년 이후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경제도 어렵고 네. 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푸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고 있잖아요. 다만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그 통화 긴축의 강도가 이제 거의 한 8분 응선을 넘어갔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김한진 박사님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매크로는 하강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 피벗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70년대 얘기, 아서 번스 얘기, 폴 볼커 얘기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파월이 아서 번스의 그 행적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확연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스테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분간은 아마 시장이 올 상반기 내에는 아마 괜찮은 거 아니야 해서 올라갔다가 뭐 기업 말씀하신 대로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미국의 기업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네. 아닌가 보네 하고 다시 빠지고 하는 다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아마 상반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세 분 말씀을 듣고 뒤로 갈수록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훈풍이 부는 거냐 아니면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를 먹구름 뭘 못 보고 그냥 바람만 느끼는 거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 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포커스를 좁혀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한윌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아무거나 뭐 돈 되는 것만 사면 되지 뭐 흥묘 백묘런 이야기도 하고 키워드로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떤 토끼굴에 푹 빠져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시장이 이게 갈팡질팡하다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세 분께 한번 키워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여쭤보면 어떻게 보시는지 확연히 드러날 것 같아요. 먼저 이창희 교수님부터. 저는 뭐 올해는 어쨌든 그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지나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네. 이게 늘 순환을 하거든요. 경제도 순환을 하고 주식시장도 순환을 하더라. 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작년이 겨울 아니었나요? 혹한 게 아니었나요? 그러면은 봄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매수의 관점에서 네. 다만 이제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두려움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딱 저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약간 밸류 인베스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의지하면서 투자를 하면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뭐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갈 때도 여미사도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PBR 1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밸류의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면 네.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훈풍이 불 때 네.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네, 올해 증시의 키워드는 저는 뭐 우여곡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네. 예. 우여라는 한자는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가 어떤 여러 가지냐? 뭐 경제적인 부분, 또 비경제적인 부분, 지정학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금융적인 요소,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또 실물적인 요인 이런 것들, 또 기업 실적하면 뭐 또 기업마다 또 다 다르고 네. 산업마다 다 다르고요. 또 국가별로도 지금 경기 사이클이 조금 차이가 있고 네. 통화 긴축에 대한 내성이라고 그럴까요? 맷집도 다 다르고 맷집도 국가마다.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동시에 이렇게 그 일관되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이제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약간 동조화적 거의 뭐 동질화되는 네. 그런 양상이었다면 올해는 뭐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기업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조금 많은 변형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이 표출될 것 같은데 네. 그 우여곡절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 우여곡절 끝에 결론에 꼴이 냈다든지 약간 해피엔딩에 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올해 연초에 뭐 코스피가 2250, S&P가 한 3850에서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적어도 연말에는 이 지수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연초 대비 연말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과정은 그 여정은 결코 2020년 3, 4월부터 올라간 V자형 그런 모양은 아니고 네. 많은 출렁거림, 많은 우여곡절이 우여곡절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성환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키워드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하자. 네. 뭐냐면 무형제보다는 유형제에 투자하자. 음. 약간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뭐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유동성이 좀 메말랐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V자 막 이렇게 가긴 좀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이제 한 10년 박스피가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을 했어요. 뭐냐면 지수에 베팅한 게 아니라 종목 선정. 그때 뭐 화장품주들이 한 10배 갔고 그렇죠. 제가 기억에 한샘이 한 10배 갔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부동산 부양책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나라 좀 그런 장이 올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출까? 저는 너무 지수보다는 앞으로 어디가 좀 지갑이 열릴까?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거 하냐고 말씀드렸냐면 무형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그 이제 미국의 빅테크죠. 빅테크나 아니면 우리 한국에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네. 기업들이 있겠죠. 예. 근데 이쪽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 뭐 한국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저금리 유동성에 의해서 엄청난 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약간 네. 좀 저는 버블도 있었다고 보는데 네. 이 과잉 유동성이 사실상 이제 끝나버렸어요. 예. 21년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1년도에 M2 증가율이 26.9%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 11월에 0%가 됐어요.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게 펌프질해서 올라갈 거냐? 네.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꿈보다 현실을 보자. 음. 이제 좀 다큐멘터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미국에 리쇼어링 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 뭐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 뭐 세제 혜택 받을 거다. 뭐 사실 그런 것도 약간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가 강한 것도 이것도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몇 달 후에 현실화 될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무 그냥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소설 쓰는 것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한국 증시에 좀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이제 그동안 미국에 눌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좀 올해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